고교구가 선사시대 주요 내용입니다. 자, 뭐야? 여기서 보면은 이런 돌칼들, 이런 돌칼, 예?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빠졌어요. 이게 누락된 얘기.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석기 시대에 지금으로 치면은 인공위성과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예, 이 주먹도끼 하나로 칼로도 쓰고, 이게 대패로도 쓰고, 그 다음에 가위로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근데 이게 쓰던 이 기구인데, 아주 모양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 전곡리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요. 자, 제가 이게 제가 한 10분 정도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에 국학원에서 한중일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니시타니 타다시, 말이 좀 어렵네요. 타다니라는 일본 고고학회 회장이 방문했어요. kyushu 그래서 학술회의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대부분 경복궁 같은 데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경복궁 갑시다 가니까 자기는 경복궁을 안 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니까 전곡리 구석기 박물관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곡리는 제가 그쪽 근처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왜 가냐니까 거기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창피했어요. 내 집 근처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그걸 왜 보러 가니까 정말 중요한 주먹도끼다. 그래서 자기는 경복궁은 안 간다. 경복궁은 뭐 다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내가 다음날 전곡리를 가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헤어지자. 그러고 헤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개인적으로 전곡리 선사박물관에 구석기, 주먹도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처음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전곡리 선사박물관의 이 앞에 그 내용, 이게 홍보 전단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곡리 박물관 맨 앞에 있는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 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주먹도끼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주먹도끼 중에서도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요렇게 생긴 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입니다. 요게 뭐냐면 엄지손가락을 딱 쥐는 거예요. 요걸 쥐고 이렇게 파거나 끊거나 그런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다. 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인가? 프랑스의 아슐리안에서 가장 먼저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전곡리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좌우대칭이 기가 막히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엄지손가락을 딱 쥐고 이렇게 파거나 찢거나 하는 거. 예? 구석기의 만능 주먹도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먹도끼. 근데 유럽에서 주로 발견했대요. 유럽에서. 전곡리에서 발견되기 전에는 이 구석기 시대에 만들기 힘든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서 이 아시아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구석기 사람들은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못 만드니까 좀 무식하지 않았냐, 머리가 좀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이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전에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이쪽에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쪽에서만 나왔지. 근데 1972년도인가요? 그때 이후에 이 전곡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주먹도끼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참 미국 사람인데 어떤 논문을 써왔냐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아주 구석기 시대에 만들기 힘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나오고 아시아에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부터 아시아 사람 구석기인들은 유럽인들보다 미개했다. 이게 모비우스 이론이야. 1948년 하버드 대학 논문에 발견된 거야. 자, 이것을 깬 사람이 1978년 그렉 보웬이라는 미군 병사예요. 이 미사단에 근무하던 병사인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하고 약혼했던 건데 이 한탄강을 지나다가 거기서 우연히 아까 주먹도끼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냐면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 이게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아닌가 하고 자기 스승한테 보내줬더니, 야, 그거 대단하다. 그거
빨리 서울대학교에다가 보내줘라. 그래갖고 서울대학교 강원련 교수가 와가지고 한 결과, 이 우리나라 아시아 최초로 아실레아년 주먹토끼가 천공리 천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모양도 프랑스의 아실레아년 주먹토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래서 모비우스 이론이 1978년 그 이론이 없던 거,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실레아년 주먹토끼의 의미는 뭐냐면 구석기 시대 2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최초의 인류 문명이 독자적으로 또는 기원지연으로 출발했음을 증명받은 것이다. 네,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그 타다시 회장이 경복궁을 안 가고 천공리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타다시 회장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타다시 회장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아실레아년 주먹토끼를 몰랐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공리 선사박물관을 여러분들 기회되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종로가에서 딱 이렇게 이 전철을 타면 거기까지 쫙 갑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데리고 이 아실레아년 주먹토끼가 발견된 곳,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래서 우리의 민족이 굉장히 구석기 시대부터 우수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준 아실레아년 주먹토끼를 꼭 보러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사교과서의 선사시대 보면은 이 신석기 시대 유적지 있어요. 구석기 시대는 물론 신석기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은 엄청나게 높은 문화를 이렇게 자랑했다. 구석기 시대에 아실레아년 주먹토끼 발견하고 이런 유물을 갖다가 이렇게 생산하고 그랬던 창조했던 분들이 우리 조상인데 그 조상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살았지 어디로 다 갔겠어요? 계속 살아왔고 그분들의 후손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실레아년 주먹토끼를 개발한 그 조상들의 후손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 민족의 IQ를 조사해 보니까 영국의 얼스터 대학에서 어디가 가장 1등이에요? 한민족. 동이족이 머리가 제일 좋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실레아년 주먹토끼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고교과서 선사시대에 누락된 세계 최초의 타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타나미가 이게 참 안타까워요. 국사교과서에 왜 이게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1988년 충북 천왕군 옥산면 소홀리에서 구석기 유적의 토탄종에서 발견된 벽시 13,000년 이전 현재의 그 벽시가 발견된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농사 중에서 가장 그 기술이 다 발달된 것이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벼는 막 심으면 안 돼요. 이 벼는 여러 가지 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벼농사는 농사 중에서 가장 고의로 발달된 농사 기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13,000년 전에 이미 이런 타나미가 발견됐다는 것은 전 세계 최초로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국사교과서에 집어넣어야지 왜 안 집어넣냐 말이에요, 이게. 예? 국사교과서 편집하는 분들, 국사교과서 만드는 분들 꼭 제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다음에 혹시 검정교과서 만들 때 이런 거 꼭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어요. 국사가 국사가 뭐예요? 우리 민족들, 우리의 그 정체성을 좀 높여주고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인데, 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교과서 선사시대 또 이게 나와요. 애니미지.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조개를 이렇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자, 그럼 이 조개 이게 의미가 뭔가? 여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연현상을 신성시하고 애니미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샤넬과 하나 되기 위한, 예? 어떤 그 큰 문화, 그런 아주 그 고도로 발달된 정신 문화의 이런 산물이지, 이런 건 좀 더, 그렇게 설명해야지, 저는 애니미즘 숭배하는,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다음 혹시 검정 교과서 만드시는 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서, 과연 이러한 진정한 뜻이 뭔가, 좀 깊이 연구해갖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편집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시대, 고조선시대 주요 내용 첫 장입니다. 이거 보면 또 만이산 참성단이 나오네요. 네, 국정교과서에. 이거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의 높은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만이산 참성단 사진을 맨 앞에 놨다는 것은 이 편집한 분이 굉장히 전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청동 도끼 이런 것도 청동 거울도 나오는데 명도전도 나와요. 근데 명도전이 여러분 이게 명도전이 연나라 화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일부 지금 그 비주류 역사학자들은 명도전은 고조선의 화폐인 것 같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 다음에 혹시 검정 편집하는 분들은 교과서 이 명도전에 대해서 다른 나온 책들이 많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명도전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한반도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 그럼 이 명도전이 연나라에서 뭐 수출해가지고 도움을 받았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미국과 굉장히 친해요. 수출도 많이 해요. 그래서 달러를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명도전이 엄청 나오는데 우리가 미국과 가깝다고 해서 달러가 한국에서 이 집안에 달러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돈이 많이 나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연나라하고 수출해서 받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고조선의 화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과서 주연이요. 청동기도 되어 있죠. 이것도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청동기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청동기 2000년, 3000년 된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동기를 남겨놨겠어요. 이게 많이 좀 생략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2000년경에 시작됐다고 드디어 딱 여기 BC 2009년 국정교과서의 개정에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잘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 왜 이렇게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2000년경에 시작된다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한 거지. 2000년 된 기원전 2000년에 만들어진 청동기가 한반도와 만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 BC 2333년과 맞아떨어진 거죠. 청동기 시대부터 국가가 발전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다. 지금 이거 24세기, 25세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그때 국가가 있었느냐? 그거 좀 이상하다. 왜요? 청동기가 없었는데 그런 말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고교 고조선 시대 주요 내용입니다.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명도전 이런 거는 제가 잘했다고 봅니다. 단 아쉬운 거는 명도전은 고조선의 화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도까지 해주면 어떻습니까? 이 명도전 연구한 이모 박사, 거기 보면 명도전의 전 유물, 첨수도의 돈이라는, 한글로 쓰여진 돈이라는 거 발견된 거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 아시죠? 예. 이거 첨수도나 명도전이 고조선 화폐, 우리 화폐라는 거죠. 이겁니다, 이거. 고조선 시대에 누락된 내용에 첨수도, 돈 3600년 전 단군조선 제국의 고죽국의 화폐. 이창구 박사요. 고죽국은 단군조선의 제국이에요. 여기 이 첨수도에 돈이라는 게 발견됐어. 돈이라는. 이거 뭐냐? 굉장한 이런 발견입니다. 이거는. 이거 뭐야? 한글이 그 당시에 이미 한글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역사학자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이거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왜 한글이 1443년 세종이 만들었는데 왜 3600년 전에 이게 나오냐, BC지. 왜 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글자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첨수도에 돈이 써져 있다는 거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고고학적 사실이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첨수도에, 3600년 전 고조선 제국인 고조수의 화폐에 돈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한글이 있었네? 라고 해석해야지. 이거는 다 꿈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됐다는 거죠. 고교 고조선 시대 주요 내용이 이 반랑전이 또 발견됐다. 진나라 화폐인데 저도 이게 물론 이제 반랑전이 중국에도 나오지만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교 고조선 시대의 내용에 이 반랑전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반랑전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창구 박사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랑전이 중국 화폐인지 우리나라 화폐인지는 자기도 잘 판단을 못하겠다. 이것도 한번
근데 반랑전을 찍어 만드는 거 뭐라 그러죠? 찍는 거. 예? 찍는 그런 기계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화폐면은, 이거 찍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없어야지.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의주나 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반랑전을 찍어내는 이 기계가 발견됐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반랑전을 쓰지 않았나, 우리 화폐가 아닐까 하는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고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화폐 7토지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예? 이 화폐 7토지 어마어마하게 반랑전, 명도전, 첨수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예? 물론 이런 화폐들이 전부 우리나라 게 아닐지 하더라도 만약에 중국 화폐라 그러면 아주 활발한 고조선 시대부터 굉장히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고조선 시대에 또 청동 도끼 거푸집이나 전남 영암원에서 발견인데 이게 굉장한 거푸집 발견입니다. 이 거푸집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20세기 전에 한 10세기 이상 되는 청동기는 다 중국에서 수입된 거야. 이렇게 신인 사학자들이, 강단 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게 발견되고 나서 그 주장이 싹 사라졌어요. 왜? 거푸집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어떤 학자는 거푸집까지 중국에서 가져왔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사학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푸집까지 중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이 거푸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여기다가 찍어갖고 청동기를 만들었다는 건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국사 교과서에 보면 BC 20세기부터 청동기가 발달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이 거푸집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3, 4기의 인물로 우리나라의 한반도 철기 문명이 유입되기 전에 일제가 주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제가 그렇게 한반도 철기 문명이 유입됐다 그러는데 전에 이미 청동기 시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이 유입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청동기 시대에 이런 시대가 있었다. 거푸집으로 인해서. 고조 교과서에 또 주요 내용이에요. 단군 영정이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 분량의 한계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하면 편집인의 저는 고민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딱 우리나라의 표준영정에서 33쪽에 있습니다. 딱 올려놓은 거죠. 네. 나중에 보시겠지만 검정 교과서에 이런 사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세력범위 이렇게 여기 또 여기 또 동이족이 나오네요. 동이족 이렇게. 자, 여기는 너무나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동이족의 세력 분포가 이렇게 파란 거예요. 여기 동이족이래. 자, 그럼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여기 노란 거예요. 예? 요 밑에 여기에 살던 나라는 뭡니까 그러면? 고조선이 아니래. 사만, 남한, 진안, 변한, 마한이라래. 진안, 변한, 마한도 다 고조선의 일단 제국이었다는 거죠. 예. 나중에 또 이렇게 생기도 했고. 고조선 시대의 주요 내용, 상궁이사와 동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국정교과서. 그 다음에 이 환웅부족, 이런 상궁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의 그런 건국 설화도 다 나와 있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 짧지만. 비록 분량이 적지만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단군은 재정일제 시혜자로 고조선의 성장과 더불어 주변 부족을 통합하고 하도 짧지만 이런 편집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짧은 그다음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조선을 설명하라고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노력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고조선은 요령지방과 대동강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기원전 3세기에는 부와 준왕 같은 어쩌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비위만 집권,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이런 것들. 한사군에 대한 지초적인 표현 없으나 한이 고조선 지역에 손을 설치 이런 것도 보여요. 근데 이것이 낙랑군에 대한 거가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이 34쪽에 보면 고구려에 의해서 313년에 망한 낙랑군이
한사군은 낙랑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라는 이미 200년에 망했거든요. 이 한나라가 망한 100년 후까지 낙랑군이 있었다는 거냐.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논란이 있지만 낙랑군과 낙랑국을 구분하자. 낙랑군은 말 그대로 한나라가 세운 낙랑 그 군현이고, 낙랑국은 최씨 낙랑국이라고 해서 최씨라는 사람이 세운 별도의 국가다. 이것을 혼돈하고 있다. 예? 많은 이게 일부 강단사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국사교과서에 그걸 편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산 국립박물관에도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최씨 낙랑국은 여러 그 기록에 보면 현존하는 틀림없이 존재했던 나라인데, 이것을 혼돈하지 말고 우리가 국사교과서를 편집하면 좋겠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2019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출판되고 지금 현재 2021년 5월달인가 그때 출판이 돼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국사교과서는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보십시오. 비상출판사를 비롯해서 동아출판사, 지약사 한 8개의 그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뭐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보여드리고, 혹시 기회 있으면 다음 2편 때 자세한 게 보여드리겠고, 이번엔 비상출판사하고 동아출판사가 두 군데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출판사에서 나오는 국사교과서 검정교과서 최근판. 총 페이지 수가 330쪽입니다. 보십시오. 전근대, 선사시대가 0.5쪽이에요. 한쪽도 아니에요. 고조선 시대도 0.5쪽이에요. 나머지 84쪽이에요. 전근대. 그럼 뭐야? 전근대가 뭐냐? 이 고조선 시대 이후부터 구한말까지가 전근대인데, 그게 84쪽이다. 그러니까 100%를 330쪽을 100%로 여긴다면 이게 뭐예요? 0.2%. 선사시대와 고조선시대의 역사가 0.2%라는 거예요. 합해서 이 단 한쪽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걸 개정할 수 있을까? 물론 중학교 교과서는 조금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중학교 교과서는 요거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등학교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지식이 축적되면서 그 인격을 둬야 하고 인격이 완성되는 시기가 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생들한테 무려 330쪽에 이르는 국사교과서 내용 중에서 한쪽만 반 페이지를 선사시대로 하고 고조선 시대를 반 페이지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선사시대 아실리아형 주먹도끼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실리아형 주먹도끼만 설명하는 내용도 내가 보기엔 한 2, 3페이지면 될 또 아무리 줄여도 2, 3페이지 해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예? 어떻게 330쪽에서 중에서 선사시대와 고조선시대가 한쪽으로 줄어듭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내용 보시죠. 아까 보시죠. 비록 적지만 433쪽 100% 중에서 선사시대가 11쪽이에요, 11쪽. 무려 11쪽이나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고조선시대는 10쪽이나 배정되어 있어요. 이게 국정교과서에 2009년도에.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등학교 수능고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뭐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럼 검인정 교과서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2019년 개정돼서 2021년 출판된 비상출판사의 국사교과서의 맨 앞장에 맨 앞장에 경복궁 근정정이 들어가 있어요. 경복궁 근정정이. 왜 전근대 시대에 그게 왜 경복궁 근정정을 넣습니까? 예? 아까처럼 만산 참성선이나 비파형 동검이나 강화도에 고인돌을 넣어야지. 자, 이걸 경복궁에 근정전을 넣었다는 이유는 뭐냐? 이 경복궁 근정정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예?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때, 건국시기 때 세워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전근대를 하더라도 고조선 시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겠다. 근대 조선을 중심으로 전근대, 고대사, 상고사를 다 쓰겠다는 겁니다. 기술하겠다. 보세요. 태조실록. 예? 태조실록이 때 맨 앞장에 있어요. 다행히도 직지 심체요절 1377년에
예, 만들어진 요게 좀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전 세계에 가장 오래된 가장 최초의 예, 금속 활자본 뭐 이거는 이해한다 쳐도.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전근대는 아니잖아요. 이게 전근대라 그러면 고조선이나 이런 상고사, 고대사를 좀 넣어야지. 이게 맨 앞장에 경복궁 근정도 넣고 태조실록 넣고, 제가 태조실록이 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근정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맨 앞장에는 이거보다는 좀 오래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 비파형 동검이나 아실리아년 주먹도끼나 고인돌이나 이런 걸 넣어야지. 이건 제가 보기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19년 개정검정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 맨 앞장에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도 누락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 건국됐다는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요. 예? 고구려는 신라는 57년, 예? 고구려는 37년, 원조가 18년.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 아마 그냥 달달달달달 외웠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 시조가 박혁고세고 주몽이고 원조라는 거 다 배웠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제는 그런 식민사학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최초의 그 국가, 최초의 시대, 한 200년, 그 건국 시기부터 200년은 나라가 아니었다. 나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시족사회, 기껏해야 작은 부족사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대 국가 부정설입니다. 삼국시대 초기 국가 부정설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편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시기가 빠지고 그 시조가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2019년 개정 검정 국가서, 검정 국사교과서 비상출판사의 고조선의 기술 첫머리예요. 이건 뭐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 비파형 동검이 딱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비상출판사 고조선 시대 첫머리, 연천 주먹도끼 비살면, 이것도 뭐 그냥 봐줄만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한 거예요. 반쪽으로, 반 페이지. 더 이상 없어요. 고조선 건국연대. 이것도 뭐, 이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 비상출판사에 보면, 요게 이렇게, 조그만, 그 그림도 작게. 이런 모든 그림들이 국정교과서에는 내용이 좀, 범위가 있으니까 좀 크게 그려놨는데, 이런 건 다 조그만 그림으로, 아주 손톱만한 크기의 그림으로 다 이렇게, 반쪽에, 한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분량이 대폭 축소됐어요. 국정교과서의 21쪽이 1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쪽으로. 한 페이지로. 자긍심이 전혀 안 느껴지고, 삼국의 건국 이야기도 누락되어 있고, 단군 영정이나 홍익인간 이런 거 없습니다. 국정교과서에 그렇게 넣어져 있던 단군 영정 다 없어졌어요. 홍익인간은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삼국유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삼국유사에 대한 그런 글 내용 전혀 없고, 여기서 삼국유사 고조선 편 등 고조선 건국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없습니다. 동아출판사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개정되고 2021년 5월달에 출판된 거. 총 페이지가 325쪽이에요. 자, 선사시대는 단 1쪽이에요. 고조선 시대는 0.5쪽이에요. 자, 합해서 1%도 안 되네. 네, 1%도 안 돼. 0.5%. 네? 두 개 합해서 두 페이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근대. 그럼 전근대 나머지 뭐냐? 나머지는 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도 별로 없고, 고조선이지. 고조선 시대, 특히 고려 조선 시대 내용이 대부분이다. 73쪽이. 이 전체 합해서 몇 쪽이에요? 75쪽 중에서 73쪽은 이 고려, 조선 시대. 나머지 이거 1.5쪽이. 동아출판사 전근대 맨 첫장. 사실 전근대라고도 안 되는 사실이에요. 이건, 국사교과서의 맨 첫 장은 고대, 그래야죠, 고대. 예? 또는 상고 고대로 해야지. 상고 고대를 전근대다 다 집어쳐버려 넣은 거예요. 이 전근대라 그러면, 조선시대 구한 말까지,
2333년, BC 2333년부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줘야지. 이거를 다 한 거로 뭉뚱그러다 보니까, 예? 고대 상고사의 그 기술이 굉장히 허접해지는 겁니다. 천근대 첫 장이 다행히도 고인도를 딱 그렸네요. 그러나 한 장도 안 된다. 이것도 조그맣게 손톱만한 그림으로 넣었어요. 천근대 맨 앞장, 고조선 이건 돼 있네요. 기원전 200-1333년. 그런데 제가 참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요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중국 문명이 2500년 됐다고 해서 왜 이것을 갖다 넣는지. 이건 뭐냐면 고조선 건국이 2333년 됐는데 중국이 2500년부터 문명이 시작됐으니까 이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고조선이 건국된 게 아니냐. 그렇게 무언의 설명을 하려고 요 밑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뭐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뭐 고조선 이전에도 우리는 지금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배달국 시대가 훨씬 높은 1560년 동안 있다 그러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 고조선의 건국의 그 날을 그 시기를 좀 폄하해서 되겠느냐. 근데 이제 다행히도 동아출판사에는 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연도와 시조의 이름이 다행히 들어가 있어요. 아까 비상출판사는 안 들어가 있는데 동아출판사에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겁니다. 비상출판사에는 뭐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동아출판사는 근데 중국 문명, 고조선 건국 그 시기를 밑에다가 중국 문명이 기원전 2500년 시작되는 걸 싹 집어넣고,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2019년 동아출판사의 전근대 두 번째 장에 보면 고조선 편에 주목도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근데 주목도끼 이러면 주목도끼가 이런 걸 집어넣어야지. 주목도끼는 멋있잖아요, 아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주목도끼 같지 않잖아요. 참 이런 거는 참 사소한 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국사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슐리아년 주목도끼 중에서 굉장히 잘 나온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잘 보지도 못한 건데 주목도끼라면 이 그림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아슐리아년 주목도끼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걸 아슐리아년 주목도끼라는 겁니다. 뾰족하고 날렵하고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딱 칠 수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진 주목도끼. 이거를 주목도끼 그림을 넣어야지 왜 이런 걸 넣냐는 건 이건 좀 굉장히 좀 잘못됐지 않았나. 피사문이 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 2분의 1쪽에는 이렇게 단군인에 대한 언급을. 자, 마지막으로 그냥 동아출판서 고조선 편에 보면 단군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고조선이 설립되었다는, 누가 설립됐다는 내용도 없고, 단군 영정도 없고, 건국설화도 없고, 고조선의 기술이 단 2페이지, 7줄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 요만한 사진, 엄지손가락만한 요만한 사진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게 다입니다. 요게 다. 요것이 동아출판사의 전근대 고조선 편의 2분의 1쪽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군에 대한 단군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영종도 없어졌고, 건국 사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삼국유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